탄핵소추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정확히 91일이 걸렸습니다. 이 석 달 동안 헌법재판소의 17차례 변론을 현장에서 모두 듣고 또 취재해온 강현석 기자에게 그 뒷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시겠지만 결정문이 나오기 전날까지 정말 온갖 소문에 또 지라시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인용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인용은 되겠구나라는 짐작 정도는 했는데, 네. 이제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이 나올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몇 달 전 물론 이야기긴 하지만, 헌재 관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삼성합병 부분은 뇌물로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한두 명 정도는 적어도 소수 의견을 낼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틀렸네요. 예, 현장국 기자까지 예. 틀렸으니 지라시 절대 믿을 게 못 되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이제 삼성과의 뇌물 부분이 탄핵심판 결정문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네. 오히려 이제 롯데를 압박해서 최순실 회사에 이제 돈을 대주려 했다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됐죠. 이를 봤을 때 이제 형사적으로 애매한 부분은 다 빼버리고 가장 증거로 확실한 부분만 헌법재판소가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히려 그게 뭐 다른 측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예. 헌재에서 변론 모두 다 들었죠. 그렇습니다. 예, 들으면서 혹시 이거는 참 고비다 싶을 때도 있었습니까? 네,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점은 먼저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이제 탄핵심판 말미에 이제 거의 재판관들에게 막말에 가까운 말을 했던 적이 있었죠. 사실 이 평범한 사람이라도 이제 심판을 보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 이거 사실 금기죠. 스포츠 게임에서 절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지금 탄핵심판 과정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긴 불리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리함을 보여주는 거다. 예. 저는 그 당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판단을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1월 16일 최순실 씨가 이제 직접 증인으로 나왔던 이제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예. 그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루 종일 모른다, 뭐 말할 수 없다, 억울하다, 뭐 자기는 대한민국에 살 수조차 없다.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했던 날입니다. 앞뒤 안 맞는 말도 꽤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차라리 지금 돌이켜봤을 때는 증거로 인정되는 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쪽이 대통령에게 유리했을 텐데요. 네. 가령 뭐 이력서는 줬는데 인사 개입은 아니다. 그리고 샤넬백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다. 그냥 명절 선물이었다. 명절 선물로 샤넬백을 주고받는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죠. 네. 결국 이런 최순실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측에 좋은 취지로 재단을 만들었다면서 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느냐 이런 물었던 이른바 사이다 발언도 굉장히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참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괴소문도 많았을 테고 어떤 게 있었죠? 한두 가지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재판관들도 이런 이른바 이제 지라시라는 것을 직접 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박한철 전 소장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탄핵소추안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부 거짓말이죠.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박 전 소장이 이제 아래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것 좀 한번 봐보라고 오히려 이 지라시 내용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예. 그럼 굉장히 황당해했다는 후문인데요. 네. 이외에도 며칠 전 일이었죠. 이제 2명의 재판관들이 탄핵에 반대해서 나머지 재판관들이 설득에 나섰다. 이런 소문도 있었죠. 네. 이것도 재판관들에게 보고가 됐다고는 합니다. 예. 반응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두 건이야 말이죠. 네네. 그리고 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 대행을 맡은 뒤에 뭐가 좀 바뀐 게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이정미 권한대행 전까지만 해도 오전에 증거조사라는 것을 하고 오후에 증인들을 불러서 신문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을 하면서 이 증인 신문을 일단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일부러 힘을 빼게 했다는. 그렇게 사실은 저는 생각은 됩니다만 그건 재판관들만 알 수 있겠죠. 근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오후로 증거조사를 오후로 넘긴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월 23일까지 최종 입장을 내라. 또 강일원 재판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다 발언도 있었죠. 네네. 그리고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 또 고영태 녹음 파일 검증하지 않겠다. 굉장히 드라마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우스개긴 하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 신문으로 이제 변호사들 진을 다 빼놓은 다음에 수월하게 상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대를 바꾼 것 아니냐 이런 농담이 돌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저녁 늦게 나오면서 마감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 저도 기억납니다. 덩달아 저도 아주 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고를 들어보면요. 네네. 우리 보통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고 어렵잖아요. 사실 한번 통역 아닌 통역을 해서 들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네.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심지어 뭐 명문이다라는 말까지 네네. 나왔어요. 사실 그 오늘 시청자분들이 들으신 거는 이제 선고 요지입니다. 네. 전체 결정문 내용은 훨씬 길고 또 읽어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물론 이제 법원 판결문과는 달리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결정문과 함께 이런 요지를 같이 알려주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요지든 결정문이든 원래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선고 내용 굉장히 쉬웠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헌문제 재판관들이 평소보다 훨씬 공을 들였다. 이런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뭐 이제 헌법재판소 쪽에서는 누가 썼는지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이제 했지만 아무래도 이정미 재판관이 이 요지를 직접 어느 정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기 쉽게 쓰는 게 오히려 재판관들에게는 어려웠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저희는 사실 오늘 사저로 삼성전 사저로 옮겨갈 걸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주말 안에 뭐 갈 수도 있다. 이르면 그것도.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잠깐 보도를 해드렸지만 삼성전 사저로 오늘 가지 않는 이유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네. 보통 사람이면은 만약을 대비해서 그래도 내가 여기서 나가면 혹시 탄핵이 되면 네.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이제 기각될 줄 알았다. 이제 그런 취지 같은데요.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플랜 B 없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의도적으로 그 인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플랜 B가 있었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겠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